프로들의 다운스윙을 보면 하체는 회전을 하지만 상체는 아직 목표 방향을 향해 닫혀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그럼 다운스윙을 할 때 샤프트가 오른팔에 걸리는 듯 완만하게 내려오는 게 보이시죠? 여러분, 비거리를 멀리 보내려면 근육의 힘으로 치는 게 멀리 갈까요? 아님 근육의 탄력을 이용해서 치는 게 멀리 갈까요? 답은 탄력으로 치는 게 더 멀리 갑니다. 저도 한때는 근육의 힘으로만 공을 치려고 했었는데 근육의 탄성을 이용해서 치니까 220m를 보내던 제 드라이버가 260m까지 거리가 확 늘어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시간은 무려 40m를 늘려준 저의 경험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요즘 주니어 선수들을 보면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인데도 남자애들은 기본 220m 이상을 치고 여자애들은 기본 180m 이상을 평균적으로 치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나 조카들을 한번 생각해보면 초등학생, 중학생이 힘이 있어봐야 얼마나 있겠어요. 그런 애들조차도 아마추어가 생각하는 기본 거리 이상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골프에서 비거리는 꼭 힘으로만 보내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많은 아마추어 분들을 레슨하면서 항상 느끼는 게 비거리를 멀리 보내기 위해 몸통의 회전을 너무 많이 한다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분들은 공을 보지도 않고 몸통을 아주 화려하게 돌리는데 치는 것만 보면 300m도 넘게 날아갈 것 같거든요. 근데 막상 가서 보면 비거리는 200m도 안 나가는 분들이 허다해요. 각 클럽을 대표하는 클럽 챔피언 분들의 스윙을 한번 봐보세요. 아마추어 초고수분들인데 이분들의 스윙을 보면 생각보다 몸통이 과하게 돌아가는 어깨 회전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로리 맥길로이나 타이거 우즈 같은 선수들을 보면서 어깨는 무조건 100도, 120도씩 팍팍 돌려줘야 좋은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무작정 몸통만 크게 회전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머리가 오른쪽으로 쭉 딸려가는 스웨이가 생기고 시선이 돌아가 공을 보기도 힘들어지는 백스윙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다 보니 다운스윙을 인사이드로 내리려고 하면 푸시 슬라이스가 생기고 그렇다고 바로 회전을 하려고 하면 이렇게 엎어치는 스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는 어깨 회전의 양만 보려고 하지 말고 고무줄을 당기면 풀어지듯 내 몸 근육이 쫀쫀하게 당겨지는 느낌을 느껴봤으면 좋겠어요. 먼저 하체를 가만히 둔 상태로 어깨만 회전을 해보세요. 사람마다 유연성이 달라서 30도만 꼬이는 분이 있을 거고 저처럼 45도까지 꼬이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얼마가 꼬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옆구리에 느껴지는 당김을 먼저 느껴보셔야 돼요. 그 다음 하체를 돌리면 여기 오른쪽 옆구리 쪽에 당김이 느껴지실 건데 이 당김을 느끼면서 백스윙을 한번 해보세요. 그럼 양팔로 백스윙을 더 하려고 하면 할수록 오른쪽 옆구리 쪽 근육이 찢어질 것 같은 강한 당김이 느껴질 거예요. 이 당김을 한번 느껴보시면 백스윙은 이 꼬임의 텐션으로 만드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대부분 몸통 전체를 획 돌려버리니까 텐션은 고사하고 머리까지 따라가는 스웨이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른쪽 옆구리에 당김을 느끼면서 백스윙을 하면 몸 안쪽 코어 근육은 빨래를 짜는 듯한 느낌이 들 거고 양팔로 백스윙을 더 하려고 하면 할수록 여기 어깨가 90도가 되든 100도가 되든 본인의 유연성에 따라 어깨 회전의 양이 결정되는 거예요. 결국 어깨 회전은 이게 어깨 회전이고 실질적으로 몸의 꼬임은 내 몸통 안에 있는 코어 근육의 꼬임으로 백스윙을 해야 하는 거죠. 저는 이걸 깨닫고 공을 쳐보니까 그냥 평균적으로 10m씩은 더 멀리 날아가더라고요. 딱 느낌이 내 몸 안에 코어 근육을 꼬아놓으니까 다운스윙에선 무서울 정도로 빠르게 풀리게 되더라고요.
오른쪽 옆구리의 텐션으로 10m를 더 보냈다면 오늘 레슨의 하이라이트인 30m를 더 보내게 해준 다운스윙입니다. 백스윙은 오른쪽 옆구리의 당김이라면 다운스윙은 왼쪽 옆구리의 당김입니다. 기본적으로 백스윙 탑에서 어깨는 90도, 하체는 45도로 꼬여 있을 거예요. 그러면 상체와 하체 사이에 45도라는 단차가 생기죠. 다운스윙의 핵심은 이 단차를 줄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벌려주는 거예요. 하체가 회전을 시작할 때 50도나 60도 정도로 더 찢어준다는 느낌으로 다운스윙을 해야 합니다. 그럼 하체는 타겟 방향으로 열리지만 상체는 아직 목표 방향을 향해 닫혀 있게 되죠. 프로들의 다운스윙을 보면 하체는 회전을 하지만 상체는 아직 목표 방향을 향해 닫혀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그럼 다운스윙을 할 때 샤프트가 오른팔에 걸리는 듯 완만하게 내려오는 게 보이시죠? 다운스윙을 할 때 상체가 하체와 같이 돌아버리면 샤프트는 무조건 가파르게 엎어 들어오게 될 거예요. 이게 아웃인으로 엎어치게 되는 가장 큰 원인이죠. 하지만 상하체의 45도 단차를 더 벌려주는 느낌으로 내려오면 클럽은 여러분들이 억지로 만들지 않아도 아주 자연스럽게 인사이드로 떨어지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어깨가 목표 방향으로 닫혀 있는 이 상태에선 이렇게 엎어치고 싶어도 엎어칠 수가 없게 되거든요. 구조적으로 아예 불가능해요. 그러면 다운스윙을 할 때 여기 오른쪽에 공간이 생길 건데 이때 오른팔을 바깥쪽으로 비틀어주는 외전 동작을 해주면 오른팔이 비틀리며 오른팔 안쪽 근육에 텐션이 생길 거고 동시에 왼쪽 옆구리 여기 갈비뼈 쪽이 확 당겨지는 아주 강력한 근육의 팽팽함을 느끼게 될 거예요. 이 느낌으로 임팩트 구간을 지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백스윙 때 1차로 꼬아둔 코어 근육이 다운스윙에선 빨리 풀리고 싶어서 안달이 나 있을 거예요. 이때 왼쪽 옆구리에 당김을 통해 한 번 더 비틀어주면 근육이 풀리는데 시간차가 생기겠죠. 이 시간차 때문에 임팩트 순간 헤드 스피드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돼요. 마치 팽팽하게 당겨놓은 고무줄을 놓아주면 강력하게 튕겨나가듯이 근육의 탄력에 의해 순간 스피드는 배로 늘어나게 되는 거죠. 여기에 오른팔을 비틀어주면 다시 원상복귀하고 싶어하는 근육의 탄력까지 이용하면 임팩트 순간 손목을 돌리지 않아도 자동으로 릴리스가 되는 마법을 맛보게 될 겁니다. 벽 옆에 서서 오른손가락이 하늘을 향하게 이렇게 어드레스를 취해보세요. 백스윙을 할 때는 손가락이 정면을 향하게 돌려보면 여기 코어 근육에 꼬임이 느껴질 거고 다운스윙을 할 때는 하체가 회전하면서 손가락 방향이 뒤쪽으로 향하게 해보면 왼쪽 옆구리와 오른 팔꿈치가 뒤틀리는 그 느낌이 팍 오실 거예요. 이렇게 코어 근육을 스트레칭 시켜주는 연습을 꾸준히 하다 보면 근육에 탄력을 쓸 수 있는 가동 범위도 점점 늘어나게 되고 신기하게도 몸의 힘도 자연스럽게 빠지게 돼요. 우리가 병원에서 링거를 맞을 때 팔에 힘을 꽉 주고 있으면 주사 바늘이 잘 안 들어가죠. 근육도 똑같습니다. 힘을 주면 근육이 딱딱하게 경직되기 때문에 당연히 근육의 탄력도 이용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리가 안 나는 건 절대 여러분들의 힘이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힘으로 치려고 했기 때문에 오히려 거리가 더 안 나가게 되었던 거예요. 실제로 저에게 배우시는 60, 70대 회원님들도 이 옆구리 당김을 쓰기 시작하면서부터 비거리가 몰라보게 늘었거든요. 결코 힘으로만 치는 게 아니라는 증거인 거죠. 힘은 나이가 들수록 줄어들지만 탄력은 오래 갑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